아니야, 넌 그 모자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 이 뭐라 부르지? 저 캡을? 아, 번거지? 아니, 무슨 캡을 하잖아. 번거지 말고. 저 뭐라 부르지? 번거지 말고. 무슨 캡? 캡이 아니지. 이건 햇이지. 자, 가자. 77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제1섬을 위해 정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X축, Y축 위에 있는 꼭지점의 좌표가 각각 0,3, 4,0이라고 할 때 다른 두 꼭지점 CD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자, 하은아,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 도형의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학 문제들이 대부분 마지막에 뭘 물어보는지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자,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딱 얘기를 해놨어요. AB를 구하라는 얘기는 거 보니까. 그럼 너희들의 머릿속에는 일단 뭐부터? 직선을 구할 수 있는 재료들부터 떠올라야 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재료 뭐 아니면 뭐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뭐가 주어지면 구할 수 있어? 점, 뭐?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두 점이 주어지거나 그게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초 아니야? 그럼 지금 문제가 뭐야? CD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네? 방법은 두 가지겠네. C와 D의 좌표를 구해서 기울기를 찾아서 직선을 구하거나 혹은 CD의 기울기를 찾고 둘 중 하나의 점만 찾거나. 그지 않아요? 그럼 기울기를 한 마리 찾을 수 있어? 네, 당연하죠. 왜? AB와 기울기는 평행하니까요. 그럼 얘 기울기 얼만데? 마이너스 4분의 3. 얘 기울기 얼마겠네? 그럼 기울기를 찾았으니까 점 아무거나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맞나요? 그럼 점 찾으려고 해봤어? 하윤아? 어떻게 해? 요렇게. 그러고 보니까 난 너가 계속 대답하고 있어서 너 질문인 줄 알았는데 이거 하윤 질문이구나. 요거 요 삼각형 어디 있어? 여기도 있잖아. 얘가 4, 3이니까 여기가 4, 3일 거 아니야. 4,0에서부터 x축의 방향은 3만큼, y축의 방향은 4만큼 이동하면은 7,4. 그럼 두 개가 직선 구하는 건 생각해도 되겠죠? 알았죠? 한시 알겠죠? 그렇게 출발합니다. 직선을 구해야지. 아, 그럼 뭘 구할 수 있을까? 또는 뭐가 필요할까? 거기서부터 들어와야 돼. 다들 나머지도 알겠죠? 원방도 똑같아. 다음 79번. 쉬운다? 무시당했어. 두 점 A 1,2와 B, A, B를 지나는 직선 AB가 있어요. 근데 그 직선 AB가 직선과 C에서 수직으로 만났는데 갑자기 또 C라는 점이 등장했고 수직으로 만났는데 수직 얘기 나왔다. 뭐에 대한 질문이야? 얘기야? 기울기에 대한 얘기죠. 얘 현재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요. 그러면 이 AB를 지나는 직선 AB의 기울기는 뭐가 되어야 하겠네요? 그렇지. 2분의 1이 되어야 하겠다. 그쵸? 자, 그리고 C에서 수직을 만난다. C가 어딘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그럼 C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 네. 끝났잖아요, 그럼. 뭐가 질문이에요? 자, 간다. 점 C가 A, B를 1대2로 내분한다. A, B의 1대2 내분점 어떻게 구해주면 돼? 두 B를 더해주세요. 두 B를 더해주세요. 설마 내분점 공식을 까먹어서 또 질문한 건 아니겠죠? 끝점, 시작점 순서로 끝점, 시작점. Y좌표도 두 B를 더해주시고요. 곱한 순서는 끝점, 시작점. 됐죠? 다시 한번 C의 좌표 구해보자. 뭐야? A 플러스 2 나누기 3, B 플러스 4 나누기 3. 되었니? 그러면 이 문제 이제 어떻게 풀면 돼? 결국은 뭐에서부터 출발했는데? A와 B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그 위에 C도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수직을 만나는 거니까. 그죠? 그럼 뭐야?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어떻게 풀라 그랬어? 직선의 방정식 만들라 그랬어? 아니네요. 뭐예요? 어떻게 풀라 그랬어? 직선 단원에서. 세 점 일직선. 하윤아. 그게 또 다시 떠올라야지. 저기 유형 2번인가에 있었잖아. 뭐?
기울기 두 개 평행하다고 하면 끝난다고 했죠. 알았죠? 그래서 AB의 기울기, BC의 기울기. 물론 같다라고 해서 AB를 찾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이미 기울기 찾아놨습니다. 알았죠? 알았냐고? 예, 그래서 AB의 기울기 너희들이 찾고요. BC의 기울기. BC는 미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AC의 기울기로 가자. AC의 기울기. 둘 다 뭐다?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거 비교하는 거에서 AB에 대한 식 하나. 이거 비교하는 거에서 AB에 대한 식 하나. 됐죠? 끝. 자, 83번 가자. 넘어가도 돼요? 하윤아, 넘어가도 되냐고? 네. 이거 뭐야? 근데 내가 지금 의문이 드는 게 지금 너 하윤이 너 질문을 한 게 문제를 풀 때 그림을 그려보고 있기는 하니? 그림을 그리면은 풀리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자, 가보자. 얘 1,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얘 기울기를 모릅니다. 이렇게 돼요. 맞죠? 몇 콤마 몇을 지나요? y좌표는 일단 이니까 0,1 지나는 건 명확합니다. 맞아요? 네. 0,1 어디 있어요? 여기 있을 거예요. 야,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0,1을 지난다고. 근데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이거고 이거겠네. 얘가 얘고 얘가 얘잖아. 근데 요점이 뭐라고요? 0,2라고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림만 그리면 끝나는데 무슨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네. 그럼 요 녀석의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럼 수직인 요 녀석의 기울기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얘가 2분의 1입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아! 0을 넣어야지, 이 사람아. 중학교 때 배운, ax 플러스 b에서 b가 나와버렸는데, 네모? 가자. 아니면, 심지어 내가 미지수 k가 들어간 거 내가 뭐하라 그랬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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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0 되도록 하는 x. 그때의 y. 당연히 찾는 것도 기본이지.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지금 나는 그림 그리려고 저렇게 하긴 했지만 이게 원래 풀이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죠? 자, 가자. 91번. 괜히 앞에 거 질문해서 지금 하윤이가 나한테 거의 몰매를 맞고 있어요. 같이 질문했으면 누가 질문했는지 몰라서 그냥 막 넘어가는 문제를 지금 너가 질문한 게 뻔하니까. 이게 뭐야, 이건 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AB가 어떤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때 AP 대 BP는 2대1을 만족하는 야, 이거는 그림 어떻게 그리지? AB를 이은 전 선분의 AB가 켰나 근데 마이크? 직선과 수직으로 만날 때 그때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거야. 그때 AP 대 BP는 2대1입니다. 와,
막 그린 건데 얼추 2대1처럼 보이네. 끝난 거 아닐까요? 이것도 그림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아하, 거참. 아, 미안해. 화낸 건 아니고요. 끝났죠? 됐죠? 뭐가 끝났는데요? 아, 뭐가 끝났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식으로 싹 다 쓰기만 하면 되잖아. 뭐? 수직. 어떻게 쓰는데? 얘 기울기 얼마예요? 얘 기울기 얼마예요? 뭐래노? 그 얘기한 거야? 난 곱하기로 갈게. a-5분의 b-1. 난 이걸 물어본 거였어. 이 기울기죠? 곱하면 얼마? ab에 대한 식 하나 나왔죠? 그러면 두 번째 뭐 한다? 2대1 내분점 찾으러 가면 되지 않겠니? 뭐? 내분점 찾으러 가자. 어때요? 2b를 더해요. 2b를 더해요. 곱한 순서는 2대1. 뭐 ab를 2대1로. 그럼 끝점, 시작점 순서로 곱해줘야 되겠지. 끝점, 시작점. 요점이 어디에 있다? 2x-y 플러스 1는 0 위에 있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ab에 대한 식 하나, ab에 대한 식 하나, 연립. 됐죠? 끝. 그 다음에 유형 16번의 질문이라고? 이건 내가 수업 중에 훨씬 어려운 문제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 영상 본 게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너네 빠지지 말고 현강을 오세요. 물론 하윤이는 아파서 안 온 건 알고 있고 웬만큼 좀 심하게 아프지 않고서야 하윤이처럼 웬만하면 학원 오세요. 인강으로는 항상 내가 제공을 하지만 내가 그냥 아무나 볼 수 있게 오픈을 해놓은 이유는 그거야. 인강은 아무리 봐봐야 인강일 뿐이요. 내가 현강을 그대로 다 녹화를 한 거기는 해도 결국은 현강이 훨씬 중요하거든. 모르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그때그때 계속 질문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녹음해놓은 거를 녹화해놓은 거를 보고 현강 들은 거랑 똑같이 수업을 할 수 있다면 그 정도 수준이라면 내가 인강 강사지. 그리고 너희들도 그 수준이 된다면은 인강을 듣지 학원을 왜 다니겠니? 그렇지 않냐? 메가스터디 그냥 듣고 말지. 이투스 듣고 말지. 자, 어쨌든 가자. 유형 16번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 내가 미수 M 포함하는 거 뭐 하라 그랬어, 하윤아? 묶어봤어?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요구하는 거. 아파. 왜 이렇게 아파? 미지수 M을 포함하는 녀석에 대해서 M으로 묶어보지도 않고 일단 나 이 유형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그쵸? 일단 뭐 하라 그랬어? 펜을 들고 아는 부분까지는 써봐야죠. 그래야 뭔가 그 이후 과정이 보이지. 너희들이 컴퓨터가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이 선생이 아니라고요. 너희들은 학생이에요. 연습량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야. 나에 비하면. 딱 보자마자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이게 공식화가 안 된다고. 아무리 시험 공부한다고 해도. 알았죠? 일단 쓰고 나서 뭐 하라고 그랬어? 항상 지난 점 찾으라 그랬죠? 2,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니까 2,1을 기준으로 뱅글뱅글 돌려본다라고 해야지. 가자. 그림 그리자. 그럼 이 직선은 어떤 직선? 2,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여기를 기준으로 뱅글뱅글 돌릴 거야. 그런데 저 두 번째 직선, 아니, 첫 번째 직선? 얘랑 이사분면에서 만나라고 했잖아. 그럼 저 직선 그려봐. 어떻게 생겼는데? y는 x 플러스 4. x 플러스 4 어떻게 생겨요? 4냐?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뭐 해야 돼? 걔를 기준으로 뱅글뱅글 돌려보는 거지. 어떻게? 이사분면에서 만나라 그랬어? 자, 기울기 살짝 키워보자. 어디서 만나니? 1사분면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돌려가는 거야. 기울기 항상 오른쪽을 기준으로 보라 그랬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만나는 거는 저기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럼 언제? 요점을 딱 지난 순간 그거를 넘어가면 이제 2,3분면에서 만나잖아.
계속해서 이사오면서 만납니다. 그죠? 언제까지는? 여기까지. 딱 될 때까지. 그러면 노. 어떻게 하라는구?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 이런 데 있으면은 이사분면에서 만나잖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거지. 그리고 내가 비교할 때 뭐 비교하라 그랬어? 저 점을 지난다? 대입.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다가 실수 많이 합니다. 항상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로 비교를 하러 가세요.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 뭐야? y 넘어갔다 생각하면 x의 개수가 기울기네. m이죠? 그럼 이때의 기울기 얘가 2,1이고 얘가 마이너스 4,0이니까 기울기 구해주면 얼마야? 6분의 1이죠. 여기에 점의 좌표가 0,4니까 기울기 찾아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미지수 m, 기울기 m은 그 사이에 있으면 되고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끝.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오케이? 그림을 안 그렸잖아. 지난 점도 안 찾았고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지. 너 알겠어? 예. 이 유형 다시 한번 풀어봐. 알았죠? 다 똑같은 거라 가지고. 알았죠? 넵. 가자. 1130번. A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했다잖아! 했다고 근데? 나 이거 왜 푼 기억이 없지? 했어? 했어? 어. 아, 그래? 내가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그건 무슨 말이야? 아, 질문을 했다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넘어간 문제도 있긴 해. 아, 그래? 너 왜 안 척이야? 봤어, 안 봤어? 자, 일단 해보자. 근데 이거 A 구했어, 안 구했어? 아니 근데 어, 진짜 해봤을 거예요. 꺼예요. 너가 기억이 나겠지. A 구해봐. A 몇 콤마 몇이야, 하윤아? 자, 가자. 그럼 안 돼. 뭐야? 미수 K 가지고 있죠? 뭐 하라 그랬어, 내가 그래서? K로 묶으라고 했습니다, 항상. 맞나요? 거의 자동이 돼야지. 그럼 K가 없는 녀석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5 는요. 그래서 어떻게 풀라 그랬어? 상등식처럼 푸는 거지. 우변에 K에 대한 항도 없고 상수항도 없잖아. 둘 다 빵빵이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러 간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것과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5는 0이라는 거를 같이 풉니다. 이거 푼 기억 난다, 갑자기. 이거 보니까. 푼 거 같아. 알아서 위에 거 뺄게요. 얼마예요? 4y 마이너스 16은 0. 그래서 y 좌표는 얼마? 4 나오고요. y가 4라서 x는 3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점은 몇 콤마 몇이다? 3,4다. 여기까지 찾았다, 그치? 그리고 나서 이 a라는 점으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2x-y 플러스 m는 0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잖아. 맞죠? 어떻게 돼요? D 공식 x의 개수, y의 개수 더해서 루트 분모. 그리고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 점을 대입합니다. 6-4 플러스 m 나와요. 절대값 띄우죠? 근데 그게 얼마다? 는 루트 5다. 했어,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얘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이 문제에서 사실 다른 게 중요하진 않지. 뭐만 쓰면 돼? 이거를 알아야지. 물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데 이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 거밖에 없잖아. 거리가 루트 5니까 거리를 구한 것뿐. 공식을 못 외운 거는 잘못이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K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말하는 거니까. 문제에서 시킨다기보다. 요것만 할 줄 알면 이 문제는 그냥 풀리는 문제죠. 이게 무슨 터프야. 이건 노말이지. 알았음? 끝. 99번. 이제 원방 가자.
자, 요거 99번 질문인 사람들 싹 다 손들어 봐봐. 다른 반도 되게 많던데. 2명, 3명? 풀어서? 응. 자, 가자. 요거 질문인 사람들, 그러면 그 앞에 98번, 97번 같은 건 맞게 풀었니? 자, 그러면 이게 왜 질문이에요? 간다. 일단 원이 되도록이라는 문제 자주 나옵니다. 맞죠? 원이 되도록 뭐로 비교하라고 유형에서 설명하든 너희가 앞에서 98번, 97번 같은 거 어떻게 풀었음? x제곱으로 가고 y제곱으로 가고 어쩌고 저쩌고 가고 이렇게 나와있던 녀석을 뭐 했어? 그렇지.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으로 x-a의 제곱에 y-b의 제곱은 r제곱의 형태로 바꿉니다. 맞죠? 그래서 뭐 가지고 확인하는 거야? 결국 남아있는 우변. 얘가 양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푸는 거잖아. 그치? 0도 안 되고. 맞아요? 그럼 이것도 결국 뭐에서부터 출발? 표준형을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질문인 이유 뭔지 알아? 너무 시키는 대로 얘만 기억을 하는 거야. 그 외 나머지 당연히 원방은 1인 거를 왜 무시하니? 이걸 말해야 알아? 당연히 성립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얘도 똑같이 1이 된다 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는 기본 아닐까? 우화가 아니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k에다가 k-4 이게 얼마? 1이요. 양변 마이너스 3배. 그럼 좌변은 k제곱에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 넘어옵니다. 플러스 3 그렇게 찾은 k는 1과 3 해서 2개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에서 k는 2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1 넣으면 확실히 원 맞아? 아직 확인 안 했죠. 3 넣으면 무조건 원 되는지 확인했어? 안 했어.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그렇게 해서 k는 1, 3 해서 답을 내버리면은 감점될 수 있습니다. 원이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아직 원이 되도록은 안 했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만 1이다라고 확인을 한 것뿐인데 그냥 2개가 나온 것뿐. 그게 원이 되는지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k에 뭐 넣으세요? 알았죠? 그래서 원방을 만듭니다. 어떻게 돼요? x제곱. 자, y제곱의 개수는 1 대입하면 됩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이걸 왜 대입하고 있어? 이 1이 뭔데? y제곱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거면 당연히 y제곱의 개수는 1이지. 왜 또 대입해? 그냥 끄덕인 것밖에 그래도 끄덕을 아니라고 해야지. 네. 내 말이 다 맞냐? 맞긴 맞는데. 그렇지. 내 말이 맞지. 자, 좋아요. 주입식 교육. 가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원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합시다. 상수항 맞춰보면은 눈사가 돼서 반지름은 2짜리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1, 2 넣어서 중심 찾아야 돼서 어차피 확인해야 돼. 근데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두 번째 K값 얼마? 3도 마찬가지. 원방 대입하자. Y제곱의 개수는 당연히 1입니다. 개수 맞추자. 4 더하기 9, 13. 근데 3밖에 없었네. 10 더했어. 우변도 10 더하자. 됐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녀석 센터 얼마예요? 시연씨. 중심 얼마예요? 그렇지. 2, 마이너스 1. 여기 센터 은주 얼마야? 2 마이너스 3은 뭐죠? 2, 마이너스 3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뭐 하래요?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데 뭐가 힌트야? X좌표가 똑같은 게 힌트죠. 그럼 거리 어떻게 구해? Y좌표끼리 뺀 게 거리죠? 끝. 답은 2, 4번.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되었음? 됐죠? 예. 가자. 4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도형이 어려워. 우리 여태까지 나왔던 대부분의 뭐 방정식, 부등식은 있잖아. 풀이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었지. 이렇게 푸세요, 저렇게 푸세요 정해져 있었지. 뭐 예를 들어서 항상 성립한 2차 부등식. 뭐 그래프로 그려서 그래프를 보면서 뭐 판별식 문제 자꾸 나갔다 이런 거 판단을 하고. 맞지? 정해져 있었단 말이야. 연립 방정식. 뭐 두 식의 개수를 맞춰서 더하기 빼기 합니다. 풀이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다항식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 f3 정해져 있단 말이야. 나머지 우리 그새 까먹은 건 아니겠죠? 근데 도형은 그렇지가 않아. 얘가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갈 거야. AB의 좌표를 주다가 만 상태에서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니까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니?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못 푸는 문제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알았죠? 도형의 방정식 있잖아. 얘가 말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순서지만 우리는 거꾸로 돌아가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풀이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오늘 내가 숙제풀이 하면서 했던 얘기로 치면 그런 거. 대점이 일직선 또는 AB를 지나는 직선이 C도 지날 때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은 보통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애들이 꼭 AB를 가지고 직선을 구해서 C를 대입하잖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결국은 그림들이 힌트가 돼요. 얘도 그렇지 않을까?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서 저 녀석의 원의 넓이 이등분한다 막 찾고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기보다 그림을 조금이라도 좀 그려봐.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당연히 수직이 등분선이니까 그림 자체는 얘가 시킨 대로 따라가야 되고. 잠깐만 가릴게. 맞죠? 그러고 나서 얘가 뭐 한다?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중심 지난다. 이거는 기억해야 되고. 중심의 좌표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다 보이잖아.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직선을 만들래?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뭐 해도 돼? 얘 기울기 갈 수 있지. 맞지? 뭐야? 여기서 이거 뺀다 2분의 여기서 이거 뺀다 a-1 맞죠? 기울기 왜 구했어? 수직. 그 다음 그럼 수직을 어떻게 쓸래? 이 녀석의 기울기를 구해서 곱하기 는 -1 그럼 이거 흰색 기울기 찾아야 되잖아. 요거 하나 안에 기울기 찾으려면 하나 더 뭐 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중점.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기울기 만들 수 있어 없어? 이 색깔 바꾸자. 이거 기울기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x좌표 뺍니다. 4분의 x좌표 뺍니다. 아이씨. 이건가? 한 번 더. 8분의 a-9.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이제? 얘랑 얘가 곱하면 -1. 끝. 직선 만들었어? 아니요. 이렇게 풀리고 끝나잖아. 그림에서 힌트가 나온다고요. 알았죠? 물론 아까 내가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게 엄청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직 이동해서 만들어도 돼요. 만들어서 중심을 지난다만 기억해서 -2,5를 대입해도 돼요. 그게 모범 답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풀이들도 존재하고 생각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에 나온 그대로 따라가는 풀이보다 다르게 푸는 풀이가 훨씬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계속 그려보란 얘기야. 알았지? 그림에서 힌트가 나오거든. 넘어가도 되겠음.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하세요. 혹시 아마 직선 구해서 푼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수직이등분선 구해서 대입한 사람 다른 풀이도 써놔요. 시간 잠깐 줄게. 다 되면 6번 가자. 6 뭐? 네, 6번 합니다. 자, 직선이 원의 넓이 이등분 합니다. 방금도 했던 얘기예요. 자,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 한다. 저 직선이 어떻게 되면 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잘 기억합시다. 맞죠? 그러니까 얘 뭘 찾아달라고? 중심을 찾아달라고. 중심 찾기 위해서 일단 반지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표준을 만들게요.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에 그러면은 x제곱 맞춰줬고 y제곱 맞춰줬고 2ax 맞췄고 마이너스 4y 맞췄으니까 상수항만 맞추면 되겠네. 네, 근데 여기 지금 뭐밖에 없어요? a제곱밖에 없죠? 원래 2a제곱이죠. 뭐 필요해요? a제곱. 여기 상수항 뭐 있어요? 4. 근데 원래 마이너스 4였네. 뭐 필요해요? 그렇지. 그러고 나면 이제 얘네들 전부 다 뭐 하면 되겠어? 우변 넘겨버리면 되겠죠? 우변을 넘어가서 8 마이너스 a제곱 됐음? 네. 어쨌든 중심의 좌표는 뭐니까? 마이너스 a, 2니까 뭐 하셈? 대입하셈. 에이 끝났네. a는 얼마다? 2다. 됐지? 됐죠? 그 다음 그럼 중심 얼마야? 마이너스 여기 있구나. 마이너스 2, 2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a 넣어주면은 8 마이너스 4 4니까 반지름 길이 얼마? 2짜리 됐죠? 뭐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면은 좌표평면상에 이렇게 붙이면 되고 그치? 자 그때 이 직선이 뭔데? y는 x 플러스 4 여기가 4지? 2등분 4지? 이렇게 된다 그쵸? 자 이 직선이 원과 만나는 두 점 AB와 이름의 양끝점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원 위에 또 다른 점 C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삼각형 ABC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넓이를 가장 크게 만들어봐.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이거 다 수직이니까 와 밑변 높이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죠. 고정되어 있는 선분을 뭐로 잡아야 돼? 밑변으로 잡아서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게 높이가 되죠.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걸 높이로 잡아주면 결국 밑변이 고정이니까 높이가 커질수록 가장 넓이는 커지겠다. 그치? 그게 언제야? 중심에서부터 그렇지 반지름만큼 딱 올라가는 여기가 바로 최대가 되는 순간이겠네. 알았죠? 알았죠? 자 반지름 길이 얼마? 2. 그 밑변 길이 얼마? 4. 높이 얼마? 2. 보이냐 이거? 그래서 넓이는 얼마? 4. 됐나요? 끝. 시원시 알겠죠? 예. 답은 2번이다. 7번 가보자. 지워도 됨? 오, 그래요. 자, 가자. 이거 지난번에 아마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얘들아. 내가 우리 1211번 질문 아니지? 1211번 문제 내가 풀어줬지? 그치? 그때 했던 얘기 잘 살려봐. 자, 화면에 지금 1207번을 띄워놨으니까 1211번은 너희들 책을 보면서 얘기해봐. 아니다, 내가 쓸게. 1211번 문제는 A라는 점 뭐예요? B라는 점 뭐예요? C라는 점 뭐예요? 자, 일단 문제에서 쟤는 세 점을 지나는 원, 얘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접원.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점의 좌표들을 보니까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달라요. 왜 달라요? 그렇지. 원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솔루션 1. 만약에 원방을 찾는 기본적인 문제다. 그럼 무슨 문제? 외심을 이용하는 문제라서 평면 좌표 나눈 문제입니다. 그리고 솔루션 2 무슨 문제? 얘랑 같은 풀이를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솔루션 3는 뭐였어요? 여기서 힌트는 이 문제만의 풀이. 일반적인 아무런 점의 좌표를 막 줬을 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ABC가 잡혔을 때 AB의 기울기 구해보고 AC의 기울기를 구해봤을 때 수직 관계에 있다.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은 여기에 중심이 존재한다. 이걸 이용하는 게 이 문제의 모범 답안이지만 지금은 그 점의 좌표가 독특하게 잡혔기 때문인 거고 만약에 얘가
1만 되더라도 솔루션 3는 못 써요. 그럼 이럴 때는 언제 어떤 식으로 푼다? 외심의 좌표를 찾아가세요. 이게 이제 모범 답안입니다. 이해되었음? 근데 이 문제는 뭘 가지고 있으니까? 원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 기준을 생각하면 솔루션 몇을 가지고 와야 된다? 솔루션 2를 가지고 와야 된다. 솔루션 2가 뭔데? 원의 방정식을 미지수로 잡아요. 1차의 계수 모르죠. 2차, y의 1차의 계수도 몰라요. 하지만 상수항은 없어지는 걸 압니다. 왜요? 원점이니까. 00 넣어주면 성립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하라 그랬어? 대입하고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그림으로 푸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거는 생각할게요. 그림으로 푼 사람들 잘했어. 어쨌든 2,2 넣어보자. 아, 다리 아파. 연립하면 되겠죠? 위에서 아래 거 뺍니다. A가 2가 나왔으니까 B로 가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그래서 원방 다시 만들어주면은, 왜 홀수 나와?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나 계산 제대로 했냐? 마이너스 6이었구나. 그럼 원방 만들자. 짝수가 나왔으니까. 상성이 없었는데 10이 생겼죠? 우변도 10. 됐지?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요 원방을 보면서 보기 확인을 할까? 그쵸? 자, 이거 아까, 보자. 1207번. 미친 보기가 하나 나왔죠? 이거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해놓고 원점을 지나냐 물어보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잘못된 거지. 그치? 이거는 설마 기억을 틀렸다고 한 사람 없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이다. 좀 이따가 할게요. 디귿. 직선은 원을 이등분한다. 원 이등분 이 문제 때문에 여기 보기 있는 것 같은데 원 이등분 어떻게 푼다고?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어떻게 푼다고? 원의 중심을 지난다. 자, 가자. 직선 원의 이등분한다. 원의 중심 얼마예요? 넣어주면 성립하니? 네. 3. 그럼 이제 니은만 가면 되겠죠? 됐죠? 이제 지운다 이제 이거. 자, 니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이게 뭔데? 뭔데 이게? 이게 뭐예요? 일로 와. Y는요? 일로 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은데 누가 너지? 일로 와. 아파. 현이잖아요. 현의 길이잖아요. 누가 현의 길이를 y는 0으로 대입해서 풀어? 현 어떻게 구하라고 배웠어? 중학교 때처럼. 이거잖아. 예? 그럼 센터 어디야?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얘 길이 얼마야? 반증 길이 얼마예요? 피터로 써주면 얘 얼마예요? 근데 그게 똑같네요. 2. 이렇게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됐죠? 지 알겠죠? 네. 8번 가자. 니은만 하면 된다 했지, 유진 씨?
니은. 1208번 니은. 어? 안 해도 될 것 같아? 알았어. 니은이 뭐야, 근데? 원의 벤지름의 길이요? 뭐야, 이게? 아, 그, 두 줄이구나. 알겠어. 됐죠? 됐죠? 거기 앉아있을 거면 그거 왜 나갔어? 자, 1209번 가자. 자, 1209번 별표. 자, 이거, 아까 1211번 자체가 힌트기는 한데,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지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다. 알았죠? 요 유형 자체가. 알았죠? 그래서 원래라면 세 직선. 세 직선이 주어지고 으로 만드는 삼각형에 대하여 그 삼각형의 외접원을 구하세요 하면은 어떻게 풀어야 돼? 교점 다 구해야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래가지고 세 점을 짓는 원의나 이런 걸로 넘어가야 돼요. 원래는. 알았음? 그런데 지금 이 유형은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닌 특수한 상황에 대한 유형이에요. 몇 번째 직선과 몇 번째 직선을 봐? 그렇지. 두 번째, 세 번째를 봐. 둘이 무슨 관계 있어? 그렇지.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 직선이 지금 이렇게 놓여 있는 거야. 막 그린 거야, 지금 일부러 막 그렸어. 얘가 y는 이고요. 수직인 두 직선이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건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얘들아, 외접원의 방정식도 결국은 뭐야? 외접한다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원의 방정식이잖아.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재료가 바로 뭔데요? 중심과 반지름. 그때 중심이 어디에 있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살리는 문제지. 이해됐음?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이게 수직인 것만 필요하고 얘랑 얘가 필요한 거지. 왜? 중점 찾아야 되니까. 그게 곧 중심이니까. 맞죠? 가자. 얘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이 직선과 이 직선. 연립하면 되겠죠? y에 2 넣어주면은 x는 4. 그래서 4,2 찾았고요. 얘 찾으러 갑시다. 이 직선 y는 2와 이 직선. 얘 다시 한번 y는 2와 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 연립. y에 2 넣어주면 6. x는 마이너스 6. 다시 한번 마이너스 6,2 되었나요? 그럼 그들의 중점 얘랑 얘의 중점 y좌표는 똑같이 2가 될 거고 x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얘가 뭐다? 마이너스 1,2 됐지? 그럼 이제 뭐 찾아주면 돼? 반지름. 반지름 어디 있어? 얘로 가도 되고 얘로 가도 되고 됐죠? 얘도 되긴 하지만 굳이 이거 또 연립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걸로 가자. 얼마예요? 오겠네. 대학생 y좌표가 똑같으니까 x좌표의 차가 그냥 반지름이죠? 길이죠? 됐죠? 끝. A는 B는 R은 답은 6번. 6번? 6.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수직인 관계를 읽어주세요. 알았어요? 와, 오늘 빨리 끝난다 그래도. 1시간 됐네. 이런 씨. 10번 가도 돼? 가도 돼? 가야지. 안 할래? 같은 문제죠? 자, 이번에는 뭐가 힌트야? 몇 번째 직선과 몇 번째 직선? 첫 번째랑 그렇지. 둘이 수직 관계입니다. 아까랑 똑같이 풀면 되니까 생략할게요. 우와. 우와. 분수 나올 수 있죠. 루트도 나오는데요. 왜 갑자기 우냐?
자, 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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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요거죠. 그럼 왜 저번에 반지름 찾아주세요라고, 아, 그냥 반지름만 찾으면 끝나네? 에헤이, 그럼 뭐 하면 돼? 찾으면 되고, 찾으면 되지. 맞죠? 맞죠? 연립해. 연립 실수해놓고 나한테 질문이라고, 지금? 요거 연립해. 뭐 하면 돼? 이거 2배 해놓으면 되겠지? YY 계속 맞췄지? 둘이 더했지? 맞죠? 13x 더하기 13은 0. x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5. 되었음? 땅. 둘이 연립. x 계속 맞추자. 3배. 다시 한번. 둘이 뭐 하면 돼? 빼면 되겠네. 위에서 아래 거 빼자. 13y 더하기 13은 0. y는 마이너스 1. 그럼 x좌표는 마이너스 5. 됐나요? 됐죠? 그럼 그들의 중점이 원의 센터. 마이너스 3,2. 그럼 반지름 이거 아니니? 거리 구해봤니? 이게 왜 분수가 나와? 빼면 2, 제곱하면 4, 빼면 3, 제곱하면 9. 답은 5번. 뭐지? 네가 연립을 실수한 걸 겁니다. 한 대 맞아야 되겠지? 한 대 정립. 됐죠? 아까랑 똑같이 풀었죠? 예. 4번 가자. 14번 가자. 이건가? 와우. 우리 지난 시간에 아폴로니스 1 했어, 안 했어? 자세하게 안 했죠? 자, 요거는 쉬었다가 오늘 설명하면서 같이 갈게요. 자, 갈게요. 뭐냐면 1214번은 왜 이걸 켜놨냐?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전에 안 했죠? 자세하게.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자취 문제니까 자취 따라가 봐 라고 하고 끝냈어. 자, 간다. 자취의 방정식 설명할 때를 기억하시나요? 조건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움직이는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랬고, 아직은 안 나오지만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신대 비용으로 넘어가 보면 그때 좀 많이 만나게 될 건데요. 조건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일단 또 3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본형이 있고, 이거는 조건식의 기본형이 아니라 자취 자체에 대한 기본형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는 가계 이등분선이 있고, 그리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일단 조건식이 주어지는, 즉 자취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형은 어떻게 된다? 뭔가를 식을 줍니다. 뭐 한글로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걔를 만족시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점의 자취를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본형 어떻게 푼다? 항상 자취를 그리는 점이 주어질 거거든. 물론 P라고 안 하기는 합니다. 안 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뭐 그냥 중점 또는 뭐 몇 대 몇, 내분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모르겠다. 어쨌든 점 뭔가가 나올 거예요. 그때 그 점을 우리는 항상 x, y로 잡으라고 했고, 그 앞에 만족시켜야만 하는 식을 보면은 만약에 P라는 이름이 있으면 P에 대해서 한글로 뭔가 조건을 주거나 아니면은 AP 대 BP는 1대 2 이런 식으로 P에 대한 식이 하나 등장할 겁니다. 그 녀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XY에 대한 식으로 바꿔요. 그럼 그 녀석을 정리해주기만 하면 그냥 답이라 그랬지. 이게 기본적인 자취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 유형을 설명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풀면 돼 라고 한 거는 14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2번 같은 거. 뭐라고 나와 있어? 마이너스 1,0과 5,0에 대하여 PA, PB가 1대2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점 P의 자취 여기까지. 맞죠? 뭐야? 그냥 기본적인 자취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자취를 그리는 점을 뭐로 잡아요? x, y로 잡아요. 그리고 P에 대해서 뭔가 나오지. 잠깐만, 다음 문제는 뭐지?
이렇게 한글로 나오기도 한다. 그래 봐야 P가 그리는 도형 뭐야? A, P 대 B, P가 2대 3. 이 문제랑 같은 문제죠. 오케이? 어쨌든 이 P에 대한 식을 뭐 해주세요? XY에 대해서 바꿔줄 겁니다. 일단 비례식 등장하면 뭐하니?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죠? 그래서 2P는 1PB. 근데 거리와 거리에 대한 내용이다. 양변을 뭐 하자? 제곱해서 비교하자. 그래서 좌변은 4. P의 제곱, 루트 사라집니다. P의 제곱 뭐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Y 제곱. 4로 묶지 말고 4 분배한다 그냥. 우변갑니다. 뭐예요? PB 제곱.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되었니? 그럼 이제 양변을 전개를 해서 뭐예요? 한쪽으로 이항시켜 봅시다. 좌변 4x제곱 x제곱 넘어왔으니까 3x제곱, 4y제곱 y제곱 넘어왔으니까 3y제곱, x의 1창 8x 마이너스 10x 넘어옵니다. 18x. y 1창 없고요. 상수항 가자. 4 25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1. 대현이 양변 뭐 할래요? 3으로 나눌래요?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7은요. 가자. x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y제곱. 상수항 9. 근데 마이너스 7이었어. 마이너스 16 필요하죠? 넘어갑니다. 는 16. 원방을 구하시면 이게 답이고, 지금은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원의 넓이 얼마? 16파이. 됐죠? 이렇게 해서 답이에요. 이걸 원했던 거야. 이렇게 그냥 뭐 넓이 정도 아니면 방정식 정도를 물어보면 사실 자취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을 활용을 하는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아폴로니우스 원은요, 주구장창 이렇게 자취로 푸세요를 안 하고요, 다른 방식을 하나 더 설명하거든. 그게 가계이등분선과 구분되는 녀석. 자, 가자. 가계이등분선은 문제 속에 자취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풀이를 할 때는 자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워요. 가계등분선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문제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시오. 이게 다거든. 자취라는 말이 그 어디에도 안 보이는데 너희들이 해석할 때는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라고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난이도가 더 어려워요. 알았죠? 이렇게 푸세요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왔던 가계등분선이었어. 근데 아폴로니우스 원은 정반대라고. 저기 보면 그냥 대놓고 자취라고 하고 있어. 문제는 뭐라고 나온다? 자취란 말을 해요. 근데 자취처럼 풀지 않고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풀 거야. 외워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하다. 풀이를 보면은 가계등분선이 좀 더 어려운데 해석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더 어려울 겁니다. 왜요? 너희들이 문제도 외워야 되거든. 문제도 외워야 되고, 그리고 풀이도 외워야 되고, 활용까지 해야 되거든. 아셨죠? 자, 간다. 이 문제를 외워서 풀게 될 때 이 문제의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아마 방학 때 했던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풀이고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한다. 어떻게 풀어주세요? 아폴로니우스 원이다 라는 거를 캐치를 했다고 치고 바로 풀이는 어떻게 들어간다? 1대 2 내분점의 좌표를 찾고요. 그리고 1대 2 외분점의 좌표를 찾으러 가요. 그 내분점, 외분점을 찾는 것도 내가 항상 공식만 쓰지 말고 그림을 좀 활용해 보세요 라고 했었을 거야. 그래서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0, B라는 점이 5,0. 1대2 내분점은
3등분점 중 당연히 A에 가까운 점. 맞죠? 어떻게 해주면 돼? A에서 B를 향해 갈 때 내가 끊어놓은 걸로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움직이는데 X좌표가 6만큼 증가했으니 한 칸당 2만큼 증가. 여기서부터 2만큼 증가해주면 1, Y좌표는 0, 0, 얘도 0. 두 번째, 1대2 외분점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1대2. 요 간격만큼 그대로 가지면 되겠네. 그럼 B에서 A로 내려온 동안 X좌표가 6만큼 감소했으면 A에서 여기로 가는 동안에 6만큼 더 감소, 마이너스 7,0.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다? 그 내분점, 외분점을 찍었으면 뭐 한다? 두 녀석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찾으면 됩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점, 마이너스 3,0이라고 찾아주면 돼. 그래서 그 거리는 4가 돼서 답은 16파이 하고 끝나요. 다시 한번 뭐라고? 1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으로 찾아서 그 걔네들 뭐 하세요? 두 점을 여기다 쓸까?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라고 해서 중심 마이너스 3,0 반지름 4, 중심 마이너스 3,0 반지름 4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이유는 아직 설명 안 했고 이 문제가 아폴로니스 원이다라는 것도 아직 설명 안 했어. 아는 사람들의 풀이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길이가 훨씬 짧다는 거 알겠어? 물론 가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림을 그려야 돼서 어려워요라고 하는데 원의 방정식이나 직선 그리고 평면 좌표는 그림을 그리면은 어렵다.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그림을 그리러 가야 돼. 왜냐면 이런 문제들은 좀 어려워 보일지 모르나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큰 힌트가 되는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웬만하면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림이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알았죠? 자, 이제 설명한다.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문제가 어떻게 등장한다? 두 점을 줘요. 그 거리의 B가 B M 대 N이라고 주어집니다. 그런 점의 자취라는 명칭을 써요. 또는 점의 자취라기보다는 점이 그리는 도형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어쨌든 같은 말이니까. 그리고 요 부분이 AP 대 BP는 M 대 N이라고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게 어디 갔어? 이렇게 주어진 게 1212번이고 이렇게 주어진 게 1213번이죠. 같은 문제죠? 알았죠? 오케이? 그리고 1212번 보면은 점의 자취라고 명칭을 아예 자취라는 명칭을 써버렸고 1213번 보면은 그리는 도형이라고 하고 있고 1214번 너희들이 질문한 거 보면은 P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문제라고요. 알았죠? 그럼 너희들은 다시 한번 이 문제 보면서 PA, PB, A로부터 P까지의 거리 대 PB, B로부터의 거리의 B가 는 1대2, 1대2인 점 P의 자취 로 해석을 하면 이거 아폴로니스 원 이라고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그게 첫 번째 외우는 거. 이 문제가 아폴로니스 원이다 아니다 구분하는 거. 그럼 아폴로니스 원임을 알았다. 그럼 풀이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선분 AB에 대해서 를 이라고 할까? AB를 이 B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지 M 대 N으로 무슨 점과 무슨 점? 내분하는 점과 무를 외분하는 점을 뭐하는 원?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이라고 풀어주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알았죠? 이거 다 기억해 두세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너희들의 풀이는 어떻게 바뀌는지. 되었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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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나만 더 해볼까? 너희들이 질문한 14번. 아직 답은 못 구해요, 14번. 지운다? 이 문제 답은 아직 못 구해요. 일단 뭐 할게? 간다. A라는 점, B라는 점을 줬어요. A, P 대 B, P가 2대1이라는 것을 만족하는 점 P가 있다. P가 그리는 자취를 우리가 스스로 구해야 된다. 아폴로니스 원인 거 알겠어?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P가 그리는 도형은 도대체 뭘까?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 찾으러 갑니다. 그림으로 갈게요. 자, 가자. A라는 점, 다시 A라는 점 마이너스 3,0, B라는 점 0,3. 자, 2대1 내분점 쭉쭉 여기다, 그쵸? 됐죠? 가자. A에서 B를 향해서 내가 쪼갠 걸 기준으로 3칸을 움직였죠? X좌표는요 3만큼 증가합니다. 한 칸당 1만큼씩 증가. 1만큼씩 2번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 1, 두 번째, Y좌표 3만큼 증가했죠? 한 칸당 1씩 증가. 2만큼 증가해주면 내분점 바로 찾았죠? 두 번째, 외분점도 찾으러 가볼까? 외분점은 A에서부터 2대 1 외분점. 그러면 요 간격 그대로 한 번 더 가면 되네. X좌표 3만큼 증가, 한 번 더 3만큼 증가. Y좌표 3만큼 증가, 한 번 더 3만큼 증가. 내분점, 외분점 찾았죠? 그럼 그 두 개를 뭐 하는?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음? 됐음? 그럼 만약에 원방을 찾는 게 목적이다. 중심 얼마야? 2,4. 그럼 반지름은 아무거나로 찾아주면 되지. 근데 반지름을 아직까지는 찾진 않을게요. 그럼 원방 끝난 거야. 얼마나 쉬워. 찾을까? 샤로트 이겠네. 여기까지 일단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원방을 이렇게 빨리 찾아야 되는 이유는 뭐다? 이거 좀 지워도 돼? 파란 거 지워도 돼? 다 썼어? 자, 왜 이렇게 풀이를 자취로 풀지 않고 자취가 아닌 풀이를 가지고 풀냐면, 아폴로니우스 원은요 자취로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좀 오래 걸려. 그러다 보니 그냥 원방을 물어보고 끝이 아니라, 반지름을 찾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찾아놓고 그 다음 풀이를 쓸어 가야 돼. 그 중에 한 예시가 바로 쟤예요. 뭐가 두 가지가 등장하냐면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 지금 저 문제죠. 뭐야 이거? 뭘 쓴 거야? 그 최대 값을 구하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있어요. 각 PAB의 최대. 이거 아마 행인에 있을 겁니다. 각 PAB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뭐 P의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고, 각 PAB가 최대일 때의 각을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물어보기도 하고. 오케이? 그때 뭐 최대가 되도록 하는 P의 뭐 좌표는 아까 했고, 뭐 어쨌든 뭔가를 다른 걸 물어볼 거야. 최대 값을 물어보기도 하고. 알았죠? 알았죠? 알았냐고? 예.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원방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찾는데? 간다. 지금 14번 문제 별표 쳐놓고 여기다가 너네 색깔 펜으로 좀 두 가지를 그려놔. 알았죠? 자, 첫 번째, 지금처럼 무슨 색이랑 무슨 색 쓸까? 보라색이랑 초록색 쓰면 구분하겠지? 자, 간다. 지금처럼 삼각형 PAB가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자, PAB라고 했죠? A 어딨어? B 어딨어? 고정됐죠?
삼각형 PAB는 어떤 식으로 돼? P가 잠깐 거기 들어봐. 자, P가 여기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P가 여기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지. 근데 밑변이 고정이지. 그럼 뭐가 최대면 넓이가 최대야? 높이. 그게 바로 언제야? 중심에서 쭉 뻗어 올라가서 여기에 P가 있으면 바로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저 그림 그려놔. 색깔 연결시켜 놓고. 알았죠? 알았죠? 그럼 뭐야? AB는 원래 주어져 있던 점이니까 AB 사이의 거리는 너희들이 구하면 되고, 결국 높이를 뭐로 사용하세요? 반지름으로 사용하세요 라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음? 오케이? 높이는 반지름. 그럼 두 번째, 지금처럼 말고 각 PAB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각 PAB가 최대다. 자, 만약에 P가 여기 있다. 그럼 각 PAB는 이거겠죠. P가 만약에 여기 있다. 각 PAB는 요거겠죠. P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각 PAB는 이렇게 되겠죠. P가 여기 있으면. 그럼 그 각이 가장 커지고 싶으면 어떻게 되면 돼? 여기서 쭉 뻗어가서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PAB가 가장 커지는 순간은 언제다? 여기에 P가 있을 때예요. 이해되었음? 그럼 이거 어떻게 푸면 돼요, 선생? 접선을 구해야 돼요? 아닙니다. 거기까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푼다? 중학교 때 그리던 그 보조선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를 연결시켜야지. 그럼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나오지. 그래서 요 녀석의 길이는 반지름, 요 녀석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PA의 길이를 물어보면 구해주면 되고, 각 PAB에 대해서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물어보면 코사인 쓰면 되고, 삼각비. 코사인 어떻게 구해? 이거분의 이거로 가잖아.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로 가잖아. 그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초록색,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 보라색, 각 PAB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너희들이 잘 색깔 구분해서 그려놓으세요. 알았죠? 시간 드릴 테니까 저 그림 1214번에 잘 그려놓고 요 녀석도 같이 좀 써놔요. 알았죠? 시간 드릴게요. 사루트 아니야. 이거 반지름 사루트 아니다. 알았죠? 얼마냐? 루트 온 거 같은데? 왜 사루트이지? 졸았나봐. 자, 지워도 되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결국 뭡니까? 원의 방정식 구하세요. 맞죠? 자, 원방을 구하려면 결국 뭐뭐 필요하다, 얘들아? 원방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나? 중심과 반지름. 그죠? 직선을 구하려면 뭐 필요하다? 기울기와 한 점. 근데 기울기를 항상 제공한다, 안 한다? 제공 안 한 경우도 있다. 뭘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2점. 그래서 2점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뭐 찾는 거? 기울기 찾는 거. 맞죠?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름의 양 끝점을 주기도 하잖아.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중심 찾고 너희들이 스스로 반지름 찾는 거. 맞죠?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원방을 찾아서 아직 덜 끝났어요. 좀 독특한 원이 있어. 어떤 원? 좌표 축에 접하는 원. 그렇지. 좌표 축에 접하는 원. 총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디에 접한다? X축에 접합니다. 두 번째 어디 접한다? 세 번째 어디 접한다? 둘 다 동시에. X축에 접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필기 하면서 따라오세요. X축에 접하는 원. 중심의 좌표를, 와, 그림 잘 그렸다.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해봤어. 반지름 얼마야? 은주야, 반지름 얼마야? 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 있다. 그쵸? X축을 접하고 Y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 치면 A의 길이는 이걸 나타내는 건데, 그치? 누가 이걸 A로 읽어, 도대체? 반지름은 B죠?
여기에 좌표가 a, b라고 하면은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맞죠? 어쨌든 반지름 길이 다시 한번 뭐라고? 얘든 절대값 b.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은 얼마다? b제곱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x축에 접하면 중심의 무슨 좌표를? y좌표를 반지름의 길이로 사용하러 가세요. 원래는 플러스 b, 마이너스 b 구분해야 되지만 어차피 원방에는 제곱할 거라서 의미는 없어요. 됐죠? 다시 한번 x축에 접하면 중심의 무슨 좌표를? y좌표를. 그러면 y좌표 접하면 중심의 무슨 좌표겠어? x좌표를 보시라는 얘기겠죠? 갑니다. y축에 접하는 원. 호잇. 아, 멀다. 중심의 좌표 a, b.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a. 중심의 좌표 a, b.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플러스 a. 어쨌든 반지름의 길이는 뭐다? 절대값 a다. 그래서 원방을 만들 때 너희들은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을 잡았으면 반지름 쪽은 뭐해요? a제곱을 쓰세요가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뭐가 포인트다? y축에 접하면 중심에 x좌표랑 반지름을 연결시키세요. 맞죠? 그럼 그 두 개를 섞은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은 뭐겠어? 둘 다 연관성이 있겠지. 맞죠? 근데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얘는 중심의 y좌표가, 얘는 중심의 x좌표가 그게 포인트인데 얘는 둘 다가 반지름과 관련된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주요 포인트가 아니라고. 그럼 뭐가 포인트냐면 동시에 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원이 도대체 제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았죠? 그림으로 설명해보자. 그림 잘 그리세요. 1사분면에서 접합니다. 3사분면에서 접합니다. 중심의 좌표를 몇 콤마 몇으로 잡아봐. a, a. 좀 그림을 잘 봐. 봤잖아. 맞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몇 콤마 몇으로 잡아봐. 뭐 쓸데없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하지 마시고요. a, a로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반지름은 뭐거든? 절대값 a거든. 또 a 하지 말고요. 네. 원의 방정식은 그래서 뭡니까? x-a의 제곱에 플러스 y-a의 제곱은 뭐다? a제곱이다. 자, 아까 말했던 대로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둘 다 aa, 반지름도 a. 둘 다 연관성 있네?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뭐가 포인트인지 하나 더 해보자. 어떤 거? 2사분면과 왜 이렇게 조그매? 또는 4사분면에서 접하는 그림을 그려보자. 중심의 좌표를 뭐로 잡아봐요? a, 뭐가 반대예요. 누가 a라 그럴까? 마이너스 a로 잡으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간? 그치, 은주야? 네. 여기도 마찬가지. a, 마이너스 a로 잡으면 돼. 알았나요? a를 음수로 하면 음수, 양수인 거니까. 뭐 이거? 내가 방금 말했잖아요. a가 음수면 이거잖아. 네가 말한 마이너스 a, a는 a가 양수일 때고 a를 왜 양수로 반정지어? 아니 이거랑 이거랑 별개야. 여기서의 a와 여기서의 a는 다른 a. 이거 또는 저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2사분면에 있든 4사분면에 있든 너희들은 중심의 좌표를 a, 마이너스 a. 둘이 부호 반대라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원방을 만들면 어떻게 돼?
뭐가 포인트라고? 부호가 반대, 부호가 똑같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알았죠? 둘 다 얘랑 관련된다? 그것도 맞기는 한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둘이 부호를 다르게 잡을래? 같게 잡을래? 그래서 몇 사분면에서 존재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세요. 마풀 시너지는 중심이 2, 4분면에 있고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알았죠? 이응, 이응? 응. 아, 시간 너무 없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 1218번 같은 거. 아, 이거보다 좋은 거 없나? 1220번을 가자. X, Y축에 모두 접하고 중심이 1사분면에 있는 그 1사분면에 있다는 말을 학교 시험에서는 잘 안 준다고. 알았음?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볼게. 그거 들어봐. 자, 일단 너희들의 눈에는 뭐가 들어야 된다? 그럼 뭐부터 판단하자? 몇 사분면인지부터. 근데 아직까지 이것만 가지고는 몇 사분면인지 몰라요. 다른 문제를 봐야지. 여기에 접한된다. 그치? 간다. 자, 간다. 저 직선부터 그려봅시다. 어떻게 생겨요? x절편은 2분의 3. y절편은 8분의 9. 아이씨. 얘가 8분의 10이니까 얘보다 좀 작네. 뭐 이쯤 있겠지. 뭐. 그리자. 그렇죠? 여기에 접하면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찾아봐. 어디 있어?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 맞죠? 또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 지금 좀 너무 떨어져 버렸는데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 맞죠? 또, 또, 또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 아,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 또 여기도 접할 수 있잖아. 맞죠? 굉장히 많죠? 오케이? 그래서 4개를 다 찾아야 돼. 빨간색은 2, 4분면, 4, 4분면이니까 중심의 좌표를 뭐로 잡아서? A, 마이너스 1에서 잡아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고, 노란색은 1, 4분면이니까 중심의 좌표를 A, A로 잡아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이 문제는 뭐 때문에? 1, 4분면이 있다는 말 때문에 이것만 해주면 돼. 되었나요? 빨간 색깔들이 사라집니다. 됐음? 그래서 요거 2개 찾으라는 얘기야. 됐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그거는 사실 이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 수업 순서상 아직까지 안 배운 녀석이 등장해. 그래서 원과 직선이 접하는 거는 이걸로 가요. 뭐요? D, R. 같다. 기억하세요? 직선과 접하는 원은 어떻게 푼다고? D는 R. D가 뭔데?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라는 식을 세워서 풀면 됩니다. 알았죠? 다음 시간에 숙제 풀어오면은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해줄게. 힌트는 다 던져줬어. 알았음? 다음 이거 지워도 되죠? 됐죠? 두 번째로는 자, 뭐가 나오냐면 두 도형이 나오면서 저 필기하는 사람은 필기하세요. 이거 아직 제목 쓰고 있는 거니까. 자, 가도 되니? 자, 무슨 유형이다?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구하기. 이 이름 비슷한 거 배웠지? 문제, 직선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했잖아.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한 직선의 방정식 뭐예요? 한 직선의 방정식 뭐예요? 그냥 써요. 능력만 떼고. 다른 직선의 방정식 뭐예요? 그냥 써요. 능력만 떼고. 그 둘 중 한 군데다 뭐 붙여주세요? K 붙여주세요. 그래서 둘이 더해서 능력입니다 했잖아. 그때는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뭐였다? 그냥 직선이었던 것 뿐이야. 그때는 gx, y는 0이라는 게 뭐였다? 또 다른 직선이었던 것 뿐이야.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로 넘어왔었단 말이야. 오케이? 나는 이걸로 원래 한 방에 설명합니다. 방학 때 나랑 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근데 이번에는 뭐다? 직선이 아니라 둘 다 원인 것 뿐이에요. 알았음? 그런데 원방이면 뭘 가지고 있어? x제곱 y제곱을 가지고 있거든. 얘도 원방이다. 뭘 가지고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들어가 있거든. 1차항과 x에 대한 1차항과 y에 대한 1차항과 상수항은 뭔지 모르겠지만 문제마다 달라지겠지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1, 1이잖아.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치? 거기다가 뭘 붙였어? k를 붙였어. 그럼 더 안 된다. 야, 의문 들지 않아? k가 만약에 뭐라면? 마이너스 1이라면 이 창은 어떻게 돼? 사라져요. 얘는 마이너스 x제곱, 얘는 x제곱. 둘이 사라져요. 뭐가 됐어? x제곱 없어졌고 y도 제곱 없어졌으면 x에 대한 1차항, y에 대한 1차항. 무슨 도형? 직선이 만들어져요. 근데 반대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그럼 x제곱도 안 사라졌죠? 무조건 개수는 1 더하기 k가 있습니다. y제곱도 안 사라졌죠? 개수는 1 더하기 k가 있을 거예요. 개수가 둘이 똑같네. 양면을 1 더하기 k로 나누면 1 더하기 k 제곱으로 나누면 1 더하기 k구나. 1 더하기 k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다시 만들어지지. 무조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이걸 다 구분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마플이 다른 것들은 나누면서 얘네들을 합쳐놔 버렸어. 잘못 만들었어. 이거는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얘는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두 형을 합쳐서 유형 6번에다 다 때려 박아놨어. 이름도 이상하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잘 봐. 한 원이 있고 다른 원이 있을 때 두 원의 교점은 얘네들이거든. 얘네들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하면은 사실 이런 원도 있고 이런 원도 있고 뭐 요런 원도 있을 거고 그렇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맞나요? 맞죠? 오케이. 그런데 직선은 두 점이 주어지고 나면 무조건 이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요 녀석을 잘 봐. 요 녀석만. 원래 원인 이 원한테도 뭐야? 현이죠. 두 번째, 원래 원인 얘한테도 보면 뭐야? 현입니다. 그래서 두 원이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명칭을 이용해서 공통현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유형 6번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자, 책 봐봐. 책 1222번 봐봐. 어때? 원 문제야? 공통현 문제야? 원 문제인가 보자마자 보여요. 자, 어디까지만 먼저 봐야 돼? 이런 문제 보면은 항상 나는 문제 끊어가지고 이거 써야 되네 저거 써야 되네 얘기해주지. 풀이는 안 하더라도 말로 해주죠. 두 원 주어졌고 의 교점 끊고 원의 방정식 K를 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 이 식을 써달라는 얘기지. 그럼 K 미수 아직 남아있지. 그 K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줬어? 1,0을 늦게 쓰는 거야. 여기까지 됐음? 오케이? 1223번은 끊어야지. 어디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까지 보고 두 원의 방정식을 뭐 해주면 돼?
한 원 쓰고 다른 원 쓰는데 K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다. 그 말은 뭐야? 두 원의 방정식을 빼란 얘기죠. 원방 둘이 나와 있으니까 둘이 빼면은 답이에요. 알았음? 오케이? 그걸로 두 문제 두 개 K가 마이너스 1이냐 K냐를 가지고 문제 구분해서 풀어오세요.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유형 7번과 저 뒤에 16번 두 가지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뭐냐면 이거는 너무 쉬운 거라서 그래. 하나는 현의 길이고 하나는 접선의 길이야. 접선의 길이는 오늘 숙제를 안 내는데 설명은 오늘 해버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유형 16번 알아서 푸세요. 자, 하나는 현의 길이고 하나는 접선의 길이라는 게 있어. 이거 언제 배웠어? 중학교 때 다 했어요. 가자. 현이 뭐야?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현이라 부르죠. 중딩 때 저 현의 길이 구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어? 중심에서 현을 향해서 선을 그어놓고 수직이라는 걸 띡 주고 나서 풀라잖아. 그때 너희들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야?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알고 있니? 이걸 묻는 거였어. 또는 이등분입니다를 주고 나서 너희들이 수직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게 중딩 때의 문제였어. 이미 알지. 그림 줘 안 줘? 안 줘요. 안 주고 현의 길이 구하세요라고 해도 너희들이 스스로 그어서 수직하고 길이 갖다 표현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학교 때는 이 그림이 주어지고 나서 뭘 줬어? 얘랑 얘의 길이를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직이면 이등분이다, 이등분이면 수직이다를 알고 있다면은 피타고라스 바로 쓸 수 있게 해둔 게 중학교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림 자체가 없었다면 이거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이거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너희들한테 이제부터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는 반지름 원의 방정식에서 읽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얘는요. 거리 D입니다. 무슨 D? 중심이라는 점으로부터 선을 나타내는 직선이 항상 나와 있을 거야. 직선까지의 거리 D. 알았음? 두 번째. 이거까지 하고 마칠게요. 접선의 길이라고 나오는 명칭은 앞으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중학교 때 이 명칭은 안 썼을 수도 있고. 근데 그림을 보면 이미 했던 겁니다. 원 밖에 점 P가 있어요. 원을 향해 뭘 그어요? 접선을 그어요. 그럼 너희들이 항상 그리는 마법의 보조선 접점 T. 그때 중딩 때 보면은 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도 했지만 보통 선분 PT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많이 하거든. 얘가 바로 한글로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끝났죠? 뭐 항상 그었던 보조선 뭐 원의 중심에서 여기 수직으로 그었었잖아. 그리고 얘네들을 줬잖아, 중딩 때는. 근데 이젠 안 주죠. 대신에 이게 뭐야? 반지름 원방에서 읽어오면 되고 얘가 뭐야? D입니다. 무슨 D 이번에는? 원밖의 점 P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문제. 둘이 같은 유형이에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숙제 겁나 적어. 알았죠? 유형 6번까지입니다. 아니, 유형 7번까지입니다. 풀을 수 있겠죠? 이것도 못 풀어고 질문 또 한 30개 하면은 패버릴 거예요. 농담이고. 우리가 목요일반 이제 목요일날 봅시다. 잘 가요.